네,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선의 식을 직접 구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주어진 점이 하나 있고요. 그 점을 지나는 방향을 가르쳐 줬습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을 이제 묘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 i 플러스 4j 마이너스 2k 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i 플러스 4j 마이너스 2k 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요것의 이제 방향을 우선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5,1,3, 5,1,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 정도에 있느냐. 요 정도 점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뭐 이게 특별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i 플러스 4j 마이너스 2k는 우리가 이제 이 방향의 이 점 이게 이제 1, 4, 마이너스 2랑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점으로 보면은 똑같거든요. 이게 위치 벡터로 보게 되면은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 방향으로 갔다가 4J 방향으로 좀 가고요. 4J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2K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벡터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게 아래로, 그러니까 평면에서 보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죠? 내가 앉아 있는 방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직선은 사실은 요 벡터에 평행한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의 직선은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이 이제 이건데 이것의 식을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식을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기울기와 뭐 절편을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뭐 mx 플러스 b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라는 것은 늘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준점이 이제 어떤 점이냐면 여기 5,1,3이죠. 그래서 5,1,3이라고 하는 이 벡터가 있으면 요 벡터를 여러분이 P0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x, y의 z라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x, y, z라고 하면 요거를 여러분이 x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법칙을 쓰게 되면은 x에서 p를 빼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x에서 p를 빼주시게 되면 요 벡터가 나오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가 나와요. 그죠? 이게 x에서 p0를 뺀 벡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항상 방향 벡터 x-p0가 무슨 방향과 같아요? i 플러스 4j 마이너스 2k 방향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1, 4, 마이너스 2 벡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V라고 했을 때 요 벡터와 뭐라고요? 요 벡터에 평행하다. 요 벡터에 평행하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관계식을 생각을 해보면 x-p0는 그 방향 벡터에 평행하다. 이렇게 식이 얻어집니다. 요거를 매개 변수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벡터 방정식이라도 불러요. 벡터 방정식. 이것이 이제 벡터 방정식이고요. 매개 변수 표현에 의한 벡터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써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그 P0는 5,1,3이었습니다. X라고 하는 벡터는 X, Y, Z였고요.
P0는 아까 5, 1,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V 벡터는 뭐였냐면은 1, 4, 마이너스 2에 해당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 모든 걸 대입하게 되면은 x, y, z 빼기 5, 1, 3은 t의 1, 4, 마이너스 2다. 네,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것을 매개변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의 코디네이트로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코디네이트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표현이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때 또 이거보다 더 즐겨 썼던 표현은 벡터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뭐냐면은 그 분수 형태로 표시되는 거, 그거가 또 익숙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t를 소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t를 소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t 값을 소거한 게 맞는데요. 여기서 x 빼기 5가 아까 지금 t였고요. 그 다음에 y 빼기 1이 마이너스 4t였죠. 그 다음에 z 빼기 3이 마이너스 t였습니다. 마이너스 2t였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t를 소거하면 여기서 t를 소거가 아니다, 그죠? t에 관해서 쓰게 되면 t가 모두 동일하니까, 그래서 x 빼기 5가 y 빼기 1분의 4는 z 빼기 3을 마이너스 2로 나눈, 이게 모두 t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데, 보통 여기서 이 t를 생략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어떤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x와 y와 z를 특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비례상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x, y, z를 선택하면 t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x, y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x라는 것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랑 똑같냐면, 이제 이 방향 그 성분, 그 벡터 방향 벡터 부분을 뭐라고, 거의 기울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평면에서 보면 기울기 성분이 보면 벡터로 보면은 컴포넌트가 두 개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기울기다 그러면 이제 1,m이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를 똑같이 따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점이 있으면, 그죠? 주어진 점이 있으면 뭐 x0, y0, 그다음에 xy가 있으면 결국 x 빼기 x0를 y 빼기 y0로 나누는 게 뭐야? 이게 기울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기울기가 돼야 되니까 1분의 m이다. 요와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x 빼기 x0는, 그죠? m을 나눈 거는 y 빼기 y0를 나눈 것과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쓰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z 부분의 성분이 하나 더 추가된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차원이 하나 늘어난 컴포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 이제 정확한 어떤 이제 릴레이션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 방정식이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인 거고, 거기서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좀 더 우리가 뭘 선호하냐면 벡터 노테이션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두발 자전거를 배우고 나면은, 그죠?
이게 비록 세발 자전거 여러분이 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네발 자전거죠.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 제일 어릴 때 타던 거고. 그러니까 바퀴를 두 바퀴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네발 자전거 타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벡터 노테이션을 배우고 나면은 이러한 이 표현, 이런 대칭 방정식의 이 대칭 방정식을 하는데 이 표현이 좀 더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을 읽기가 좀 더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x 빼기 p0 tb 요 상황에서는 요 점이 지나는 점이고 그 다음에 그죠? 요게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다. 여기가 방향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이 P0와 V를 어떤 게 지나는 점이고 어떤 게 직선의 방향이라는 게 더 명확하거든요. 이제 분수 형태로 만들게 되면 좀 더 그것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벡터 노테이션보다는 아까 그 대칭 방정식 형태가 좀 더 마음에 드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벡터 방정식으로 옮겨 오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직선의 표현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걸 알았고요. 이제는 평면을 할 차례입니다. 평면. 평면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예. 평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평면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1차원상에 뭐였죠? 1차원상에 뭐였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은 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보면 그 캘큘러스를 공부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최대 최소를 찾자. 예, 어떤 주어진 그 함수의 최대 치수를 찾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은 그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학인 거죠. 그래서 최대의 치수를 찾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접선을 긋고 언제 접선이 0이 되느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가 0인 걸 찾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대치수를 찾는지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아낸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다변수에서는 나오게 되는 함수가 역시 이번에는 변수가 두 개나 세 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번에는 직선 형태나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곡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곡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곡면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그 1차원상에서 썼던 방법 말하자면은 접선이 0이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요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다면은 이 곡면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곡면의 최대와 최소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저평면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저평면이 언제 평평해지느냐. 요 저평면의 기울기가 이 저평면이 이 곡면의 어떤 그 최대 최소를 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단서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y는 fx가 있었다면은 이것에서 접선이 역할을 했다면 그죠? 이번에는 y z 이꼴 우리가 fxy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다룰 텐데 이번에는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평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늘어났을 때 그것에 대응돼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접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에는 저평면이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그림은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딕션, 이거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 어널로지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그 뭐죠, 이 쓰임새를 우리가 분석할 때 있어서
y 이퀄 fx에서의 접선의 역할을 우리가 y 이퀄 z 이퀄 fxy에서는 저평면이 대신한다. 이렇게 반드시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강의 듣는 내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필요로 하는 그 필라소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라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로소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저기 우리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열어 나가야 되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그냥 뭐 방향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 것이냐. 그래가지고는 목표하는 어떤 거를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먼저 길을 갔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처음에 이제 어떤 그 방향을 중간에 가다가 잃더라도 어떤 필로소피가 있다면 내지는 어떤 가이딩 프린시플이 있다면은 다시 길을 헤매지 않고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필로소피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과학 사이언티픽 그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나중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을 이제 우선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서로 평행하지 않은 직선을 포함한다. 그래서 평면은 결국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벡터들의 총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올바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직선 이렇게 해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디스팅기시 다른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답니다만 평행하지 않은 이게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나란하지 않은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평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수학적으로 올바른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서로 다른 세 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을 포함하는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이 삼각형을 쭉 늘리면 삼각형을 쭉 계속 삼각형에서 시작하는 것을 쭉 이 삼각형을 계속 뭐라고요? 이렇게 계속 쭉 늘리면은 바로 평면이 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알게 되고요. 그 세 점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각각의 점을 다시 벡터로 보게 되면은 그 세 점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벡터 두 개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ABC면 아시죠? 그래서 AB 벡터하고 AC 벡터는 절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AB 벡터와 AC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다른 점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그것을 평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다 또는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다.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평면이 세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직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제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변수 3개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x 이런 거죠. 그러니까 a의 x 빼기 x0 더하기 b의 y 빼기 y0 c의 z 빼기 z0는 0이다. 이렇게 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세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보면 두 점은 알아요. 두 점, 그러니까 이 개수가 세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건이 세 개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연립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세 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라고 했을 때, 그죠? 점을 우리가 세 점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x0, y0, z0. 그 다음에 x1, y1, z1. 그 다음에 x2, y2, z2. 요거 세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지수 A, B, C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점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평면의 방정식의 형태는 언제나 이런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직선에서 이게 차원이 하나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죠? 직선은 여기 cz가 없는 게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은 이 부분이 없으면 직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늘어났어, z축이. 그러니까 이것은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직선의 역할을 평면이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평면의 방정식이냐, 직선의 평면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가 되느냐,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까 평면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선형대수를 좀 배워야 되는데, 두 개의 독립인 벡터가 있다고 그랬고요. 요것의 수직인 벡터, 요것의 수직인 벡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향으로 따지자면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밑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전체 차원이 3차원인데 이제 두 개의 방향을 정해놨죠. V하고 W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방향은 이제 하나 더 있을 텐데 3차원에서는. 근데 V하고 W에 전체적으로 수직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임의의 점이 있게 되면 여기 있는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다시 x, y, z라고 하고요. 이 점 하나 x0 주어진 x0, y0, z0를 이걸 안다고 칩시다. 어떤 평면이 포함하고 있는 점을 하나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x 여기서 x라고 그럴게요. 이걸 x라고 할 텐데 x 빼기 p0라고 하는 요 벡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v와 w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데, 이 n0는 v하고도 수직이고 w하고도 수직이라면 그 v와 w의 선형 결합, 말하자면은 v와 w로 뭐 덧셈을 해서 어떤 식으로 덧셈을 해서도 만들어낸 모든 애들과도 수직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내적 공식에 의해서. 따라서 이
이 V와 W의 공통으로 수직인 얘 N0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벡터하고 항상 수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N0가 뭐냐? N0를 우리가 ABC라고 하자. 이거 벡터를. 그러면 X는 X 빼기 X, Y, Z잖아요. 그 다음에 P0는 아까 X0, Y0, Z0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예, 내적식에 의해서 A의 X 빼기 X0 더하기 B의 Y 빼기 Y0 더하기 C의 Z 빼기 Z0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X, Y, Z만 남기고 오른쪽으로 나머지를 다 이항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제가 이제 이런 벡터 방정식을 썼습니다만 모든 평면의 방정식은 이런 형태가 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제 뭐 다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점을 가르쳐주고 세 점을 가르쳐주고 방정식을 풀어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방정식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선 벡터, 이걸 법선 벡터라고 불러요. 법선 벡터가 뭔데 지나가는 점이 얼마다. 그러면은 바로 요 법선 벡터를 이용한 요 벡터 방정식 노테이션을 써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연수 문제를 잠깐 빨리 좀 다뤄보면은, 그죠? 그래서 점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7,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평면. 이게 뭐냐? 이 경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ax 플러스 뭐 by 플러스 cz는 d다. 이 식에서 이 각각의 점이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3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c는 d고 이걸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 더하기 3c 2b 더하기 3c는 또 d고 7a 플러스 b 마이너스 4c는 또 d다. 요 식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뭔가를 이제 금방 다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 이제 2번식하고 3번식에서 2번식 이게 모든 게 D로 나올 거거든요. 모든 게 D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D를 소거해 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번하고 3번식에서 우리가 이 B를 소거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B를 소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번식에서 2를 곱해 가지고 두 식을 더하면은 B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4A 더하기 2B 마이너스 8C는 2D가 이제 3에다가 2를 곱한 식이잖아요. 그죠? 그거에다가 요 2번 식하고를 그죠? 양변을 더해주면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12a면 마이너스 5c가 3d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1번식하고 연립하게 되면 이것을 뭐 2'이라고 할까? 요 1번식하고 연립하게 되면은 a와 c를 d에 관해서 알 수 있고요. 나머지 b도 d에 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결국 a와 b와 c가 모두 d에 관한 표현식을 얻게 돼서 이 D를 소거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다. 그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D가 0이 아닌 건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000이 지금 지나가질 않죠. 그러니까 300 이게 전부 다 D가 0이라면은 나머지 A나 B나 C도 다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D에 관한 표현에서는. 근데 그러면 이 3, 0, 1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오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선 벡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의 수직인 평면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점 6, 3,2를 지나고 벡터 마이너스 1,5의 수직인. 자, 이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방정식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그래서 x를 x, y, z라고 두게 되면 그죠? 아까 x 빼기 6, 3,2, 6, 3,2가 요게 어디에 수직이라고요? 요 벡터는 항상 우리의 요 법선 벡터, 노멀 벡터의 수직이다. 마이너스 2, 1,5의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다. 그래서 x 빼기 6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여기 내적 계산을 해주시면 y 빼기 3에다가 1을 곱하고 더하기 z 빼기 2에다가 5를 곱한 게 0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형태는 뭐 d 이렇게 고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이제 다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버했습니다만은 이제 직선과 평면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연습이 좀 됐다고 보는데 혹시 고등학교 때 그 수2 과목에 조금 미진하셨던 분들은 차제 2기회에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2차, 그러니까 우리가 쌍곡선, 그러니까 이 곡면 직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포물선이죠. 2차 곡선을 배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면이 직선에 대응되는 것이었으니까 2차 곡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y는 뭐 x제곱, 뭐 쌍곡선 y는 x제곱,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y제곱 이런 거 배웠듯이 이에 대응돼서 이제 우리가 포물면도 배우고 쌍곡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하게 나아가는 개념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